안녕하세요. 플랩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에 커뮤니티에서 어떤 분이 요청을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아이넥스 토큰의 25년도 예상 가격, 예상 배당금에 대해서 한번 그냥 재미로 추측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1년이 넘게 지났는데 현재도 똑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를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관점에서 조금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현재는 어떤지, 얼마 정도의 토큰 가격을 예상하는지 25년도에, 그리고 얼마 정도의 배당금을 예상하는지, 그걸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토큰 보유 개수당 배당금을 얼마로 예상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이런 얘기나 혹시나 뭐 다른 토큰들, 예를 들어서 아이넥스가 아니라도 뭐 블록체인 캐피탈이나 뭐 티제로 등등 여러 가지 토큰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커뮤니티나 딴 데서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기획으로 한번 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넥스 토큰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좀 더 고도화되게 추측을 해보는 영상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좀 재미로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요. 아무래도 그 가정에 들어가는 숫자들이 최대한 현실감 있게 맞추려고 노력은 했지만, 가정은 가정이니까요. 이게 꼭 그대로 나올 수는 없다는 거는 유의를 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그런 질문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제 커뮤니티나 트위터 DM, 뭐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일 등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또 STO 자체에 또 관심 있는 기업이나 이런 게 있어도 따로 메일을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가격 예측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2년도에 예측을 했던 가격이고요. 이 가격의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Adjusted Operating Cash Flow가 3빌리언이 될 거다라는 결론이었고, 25년도까지니까 결국엔 이제 26년도에 배당금이 어떻게 나올 거냐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배당금은 0.9달러, IPO 때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1008%, 그리고 이제 2022년 6월 그때 이제 계산을 때릴 때는 가격이 0.5달러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0.5달러에 사셨던 분들은 아마 1814%, 1년에 받는 배당금이 투자금 대비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이 토큰 가격은 이게 왜 91달러로 잡았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배당주들이 많잖아요. 그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많은데, 배당 주식이라는 가정을 하고 이게 10% 정도, 내가 투자한 금액의 10% 정도를 매년 배당으로 받는다는 거는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 정도로 되면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살 거라는 거죠. 그런 가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금액의 10%의 배당금이 나올 때까지, 지금 이제 1008%라고 돼 있잖아요. 10%가 될 때까지 토큰 가격을 올리면 그게 얼마가 되느냐, 91달러가 된다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작년에.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라는 거고, 또 이게 어떤 식으로 계산됐냐라는 거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걸 어떻게 계산됐냐면, 일단 큰 전제가 필요해요. 이 토큰 시장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고 그 규모에서 마켓 시어를 얼마나 가져가게 될 거냐, 아이넥스가. 그거에 대한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추측으로 단순하게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 8트릴리언 달러가 될 거다. 25년도에 전체 세큐리티 토큰 인더스트리 전체의 시장 규모는 8트릴리언 달러가 될 거다. 8조 달러입니다. 8트릴리언 달러가 될 거고, 8트릴리언 달러의 1%를, 그 전체 모든 세큐리티 토큰의 1%가 아이넥스에 상장된다는 가정을 한 거예요. 이제 요게 기본 베이스로 들어간 거고, 거기서 1%가 됐을 때 수수료, 상장 수수료가 6%가 중간값이거든요. 5에서 7%니까 6%를 하면 이렇게 되고, 또 요 금액에서 오퍼링을 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 100%.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성공 비율을 봤을 때 금융 쪽이나 잘 되는 분야를 보면 한 50에서 70% 정도, 70% 넘기도 합니다, 금융 쪽에는. 그래서 그런 오퍼링 퍼센트를 봤을 때 한 62.5% 정도 오퍼링을 성공할 것이다. 그러면 62.5%에 해당하는 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62.5%에 해당하는 3빌리언 가까이. 그 당시에 저의 타겟하는 그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의 흐름이 3빌리언이 플러스가 될 거다, 포지티브로 갈 거다라는 거를 추측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그 수익에 대한 거는 당시에는 이 펀드레이징 피에 대해서만 한 거예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무슨 말인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다 배제를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되게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시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작이 8트리리언 달러다. 8조 달러의 시장 규모가 될 거다. 그게 왜 8조 달러로 제가 잡았냐면 이게 그 당시에 작년까지는 이게 맞았어요. 작년까지는 모든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유출했어요. 기업이나 리서치 기관이나 이런 데서 어디? 뭐 EU나 KPMG, 월드 이코노믹 포럼, 그리고 뭐 코인텔레그래프도 있고요. 뭐 등등 이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저는 중간 정도의 값을 취하기로 했고 그렇게 높지 않은 정도로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는 8트리리언 달러 정도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았다. 8트리리언 달러가 됐다. 거기에 1% 정도가 INX에 상장할 거다라고 봤었다. 그러면 상장은 상장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수익 결국은 이 3빌리언을 캐시플로우를 가져갈 수 있는 요 수익 구조가 어떤 부분을 받냐는 건데 아까 제가 하나만 봤다 했잖아요. 상장피. 여기 보시면은 이게 INX 그룹이고요. 이 INX 그룹 안에 INX 리미티드 산하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100% 지분율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실제로 돈을 정확하게 벌어오는 데는 몇 군데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면은 현재 돈이 안 되지만 뒤에 뭐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현재 돈이 되는 데를 보면 INX 브로커, 그 다음에 INX 디지털, 그 다음에 INX 세큐리티. 요거는 이제 크립토 거래소고요. 요거는 세큐리티 토큰, 토큰 증권 거래소. 그리고 요거는 탑티어급, 1티어급 은행들, 바클레이즈나 뭐 이런데 JP 모건이나 이런데 브로커로서 돈 왔다 갔다 하는 걸 도와주는 회사고요. 이스라엘 회사입니다. 어쨌든 요런 회사들의 여러 가지 수익 구조가 있어요. 뭐 다른 것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여기 요 크립토도 말고 여기 토큰 증권에서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1번 있고 2번 있는데 아마 뒤에 나올 거예요. 1번은 거래 수수료. 사실은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근데 이것조차 빼고 두 번째로 뭘 잡았냐? 거래를 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거래를 할 거 아닙니까? 상장하는 회사들이 많을 거다. 상장하는 회사들의 상장 비용만 가지고 계산이 된 거예요. 이거를 왜 제가 주목을 했냐면 이게 지금 산업 자체가 아주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볼까요? 코스피에 종목이 한 4-5개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많은 개들이 이제 점점 생겨날 거야. 그 생겨나는 거에 거래 수익료 빼고 일단 상장하는 것만 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회사가 얼마 정도 벌게 될 거냐. 이게 또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저는 보수적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이 숫자들을. 그래서 여기 상장 수수료만 선택을 했다. 다음 보시면은 이게 그래서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INX 토큰은 그 등록된 게 2억 개입니다. 총 토큰의 개수는 2억 개고 그 중에 상당수가 회사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배당을 받을 때 회사가 받느냐? 안 받습니다. 회사 보유분 배당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회사 밖으로 나와 있는 거. 여기 보면은 아웃스탠딩이라고 되어 있죠. 아웃스탠딩 토큰이란 말이 회사 밖에 나와서 구매자들의 지갑 속에 들어가 있는 구매자들 각각의 메타마스크에 들어가 있는 그 토큰들에 대해서만 배당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게 퍼센트로 봐야 되겠죠. 그 당시에 봤을 때 뭐 이 정도의 개수가 밖에 나와 있었고 이 밖에 나온 개수 가지고 계산을 때린 거죠. 그랬을 때 아까 전에 한 10배 정도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10배가 된다 치면 0.9달러에 했으니까 뭐 배당이 토큰당 9달러가 될 거다라는 거는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결국은 숫자 계산을 하면서.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한화로 그 당시의 환율입니다. 계산을 때려 보면은 토큰이 10,000개만 있으면 1억 이상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회사다. 그렇게 되게 긍정적인 결론을 한번 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10,000개를 가지려고 많이 했죠. 뭐 꼭 저 때문에 할 수는 없고요. 뭐 이것도 저희 엄청난 가정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좋아해 주시는 많았고 특히 뭐 우리나라 말고도 일본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어찌됐든 가정에 의한 숫자다. 그리고 업계를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본 숫자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수적으로 계산을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가정이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가정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 커뮤니티 회원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을 때 저는 한번 스터디를 해봐야 되겠다. 한 번 더 깊게 한번 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뭐 그렇게 깊게 안 봐도 계산 수식에서 조금 변화해서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와 지금의 차이점이 뭐냐 그리고 그 차이점을 대입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니까 잘 따라와 보시죠. 크게 바뀐 점은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입니다. 뭐냐 리퍼블릭하고 계약이 되고
지금 인수하기로 하는 그 구속력 없는 계약까지 있다. 체결한 게 있다. 그거 한 개랑 식파와 함께 CBDC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거 두 가지가 아주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리퍼블릭은 왜 큰지는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식파는 지금 보면은 뭐 한 번씩 제가 설명을 자주 드리잖아요. 중간중간에. 식파는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중앙은행들의 네트워크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같이 일을 했을 때 엄청 시너지를 낼 수 있어요. 이 회사가 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냐면 전 세계 모든 화폐의 85%의 잉크, 보안용 잉크를 제공하거든요. 그냥 잉크를 줄게요 하고 납품해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중앙은행들, 각국의 중앙은행들하고 유기적으로 되게 네트워킹이 잘 형성돼 있어야 돼요. 그만큼 탄탄한 회사다. 아주 탄탄한 회사다. 근데 이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퍼센트로 따져도 엄청나게 많은데 뭐 전 세계 뭐 절반 이상의 중앙 정부랑은 손을 잡았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그 회사가 다른 데도 엄청 많은데 굳이 INX를 선택을 했다. INX의 기술력이 나쁘지 않다. 블록체인 기술을 대고 얘는 이제 네트워킹을 대서 보안적인 것까지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뭘 하냐? CBDC를 만들어가지고 찍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수수료를 일부 받겠죠.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면 아주 큰 먹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수많은 나라들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CBDC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식파가 어디랑 컨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INX에 만약에 투자자라면 주목을 꼭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나라에 CBDC를 제작하는 거에 있어서 식파가 관여를 했다? 그러면은 무조건 INX는 같이 가는 거예요. 수익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CBDC가 또 그렇게 먼 얘기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한 5년 뒤 뭐 10년 안쪽으로는 아주 큰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리퍼블릭을 보면 이 리퍼블릭이라는 회사가 사모 오퍼링 하는 시장에서 미국 내에서 1등을 엄청난 회사예요. 이 회사에 얼마나 이게 회사 운영을 잘했는지를 잠깐 볼까요? 이거는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인수 관련돼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했는데 21년도부터 시장 그냥 날아갔죠. 이건 22년쯤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어쨌든 21년도, 22년도는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그냥 투자 심리는 그냥 개떡락을 했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냐. 지금 커뮤니티 원이 지금 이거 300만 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2배, 그리고 투입된 자본이 8억 달러인데 요거 지금 25억 달러가 됐다. 한 3배 이해되죠? 그리고 그 오퍼링을 받은 회사가 600개인데 현재는 2000개가 넘는다.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들이 리퍼블릭을 통해서 상장을 했느냐. 그리고 이 회사가 얼마나 역량이 좋으면은 그 업계에서 1등인데 그걸 가지고 INX에다가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INX에 투자를 하고 또 이 투자 관계는 무조건 체결이 된 거고요. 플러스 알파로 INX를 인수할 수 있는 옵션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한 달 남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남은 기간 안에 만약에 인수가 이루어지면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토큰 보유자들한테 토큰당 아마 0.26달러 가까이 배당이 이루어질 겁니다. 일회성 특별 배당이 될 거고요. 그것 때문에 혹은 이 좋은 뉴스들 덕분에 INX는 그 당시에 0.2뭐시기 하는 정도의 토큰 가격이었는데 현재 점프해가지고 0.7뭐 혹은 뭐 8까지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3배에서 4배 가까이 올랐죠. 한 3배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짧은 기간 안에. 이 리퍼블릭 뉴스가 나오고 나서. 물론 일반 주식에도 좋은 영향을 끼쳤고요. INX 토큰은 기본적으로 주식으로 따졌을 때는 우선주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22년도 6월 달에 제가 어떤 기준으로 세웠냐라는 거랑 그럼 현재 23년도 8월 달에 그 기준이 어떻게 에스티메이트 됐느냐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아웃스탠딩 된 토큰이 개수가 다르죠. 보면은 사실 크게 다르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좀 다르다. 그리고 환율도 조금 올랐다. 그리고 이 중요한 거, 이 타겟하고 있는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가 3빌리언 플러스였는데 현재는 아주 많이 내려갔다. 이건 뭐 5-6토막 난 거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게 계산이 된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INX에 상장될 회사가 전체 1%, 이거는 완전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제가 그냥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왜냐?
이 1%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그 당시에 봤을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INX, T0, 세큐리타이즈 이거는 전 세계 모든 STO 시장 1차 시장, 2차 시장을 통틀어서 탑3 정도에 들어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거에 이견을 달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INX가 전 세계 캐파의 1%는 먹는 게 큰 무리가 되겠느냐라는 입장이었고요. 현재는 이거를 한 2%까지 올라갔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왜? 최근에 리퍼블릭하고 계약한 것까지 초함이 되니까 아주 급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보고, 또 이 리퍼블릭하고 계약한 것 자체가 INX가 사실상 독주 체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T0도 되게 좋은 백그라운드가 있거든요. IC가 있는데, 하지만 지금 액션이 뭐 나오거나 뭐 사실은 조금 더 퇴보한 느낌이에요. 기술적으로는 많이 특허나 이런 걸 이제 발표를 좀 하는데, 글쎄요,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모회사라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없고 해서 좀 비밀이 많죠. 그래서 뭐 음모론처럼 많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지쳐하는 것 같아요, T0가. 그렇게 해서 2%를 잡았다. 그 2%는 또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을 다시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베이스가 됐던 가장 중요한 부분, 이 8트리언 달러가 나오는 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 타겟은 25년도까지였고요. 근데 30년까지로 해가지고 지금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거기서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시티은행이 5트리언 달러가 될 거다 30년도에. 이게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16트리언 달러가 될 거다 2030년도에. 이게 주목을 두 번째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용을 하거나 우리나라 내에서도 토큰 증권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해서 2030년까지 뭐 얼마가 될 거다라고 한 그 추측된 숫자들 전부 다 얘를 참고했어요. 16트리언 달러가 될 거다. 얘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는 제가 보고서를 다 봤는데 전 세계 GDP의 10%가 2030년쯤에는 토큰 증권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가정이고요. 그 스텝별로 점점 올라갑니다, 숫자가. 근데 그건 다음 장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그래프 내에서 보면은 2025년도에 토큰 증권이 3.1 트릴리언 달러가 될 거다, 규모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내후년이잖아요. 정확하게는 25년 말까지로 봐야 되니까 한 2년 반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3.1 트릴리언 달러가 될 거다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 가정은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리스팅 피거든요. 상장 수수료가 6%를 잡은 거고, 이게 5에서 사실은 7%인데 6%를 잡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품이 한 6개인가쯤 되거든요. 걔네들 전부 다 5%로 받았어요. 초반이니까 좀 INX 입장에서도 유치를 많이 하려고 한 거죠. 근데 이게 리퍼블릭 바를 받아가지고 치고 나간다, 그래도 5%를 받겠냐? 저는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잘 나가는데 굳이 뭐 5%를 제시할 필요가 없죠, INX 입장에서. 그래서 6%를 잡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대로 뒀습니다. 요거의 수치가 변했다든지 몇 %가 오퍼링이 되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제가 본 게 몇 가지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몇 가지로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볼 숫자는 한 이 정도다. 62.5면은 사실상 뭐 평균은 했다. 그리고 이 당시에 62.5%라는 것도 보수적인 게, 예전에 더 관심이 없을 때 토큰 증권 자체가 그럴 때 받은 숫자를 잡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조차도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은 그거는 참고로 하시고, 다음 장에서 보스턴 컨설턴팅 그룹이 왜 16트릴리언 달러로 잡았는지,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시죠. 요겁니다. 요 장표거든요. 제가 따왔는데, 일단은 시간 관계상 오늘 영상은 2편으로 나눠서 제작해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편은 여기서 안타깝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늦지 않게 편집해서 일주일 안쪽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플립이었습니다.